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결혼할 상대가 있다면 조건만 보고 결혼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조건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는 없지만 정말 지나치게 배경을 보고 결혼할지 말지를 판단한다면 그런 사람은 애초에 만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제가 30대 때 저의 배경과 조건을 따졌던 남자를 만났었는데 그 남자의 엄마까지도 제가 가진 조건을 보려고 해서 결국 결혼을 깨버렸습니다. 파혼하고 난 뒤 후회했던 건 역시나 남자 쪽이었죠. 제가 먼저 파혼을 하자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못 살게 굴고 돈으로 사람 무시했던 그 모자에 대한 사연을 지금부터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저는 집에서 첫째로 제 밑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한 명씩 있습니다. 나이차가 좀 있어서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직접 공부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는 제가 고3 수능을 보던 날 공장에서 사고를 당하셔서 양손을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빠가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엄마가 급하게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유치원 급식실에서 일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대학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끝까지 대학은 가야 한다고 하셔서 원하는 미대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제 꿈은 금속 디자이너였습니다. 주얼리를 디자인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죠. 나중에 제가 직접 디자인한 주얼리로 매장을 내는 것이 목표였어요. 대학교 입학 후 주말에 알바를 하며 학교를 다녔는데요. 미대는 등록금 외에도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구들보다 돈에 신경 쓰며 살았는데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지원도 해주셨습니다. 아빠가 사고를 당했던 공장에서 산업재해 인정으로 돈이 좀 나왔고 예전에 들어놓은 보험에서도 두 손을 못 쓰다 보니 보험금이 나오더라고요. 아빠는 손을 못 쓰게 된 것에 대해서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도 보험금을 받으셔서 재활치료도 계속 받으셨고 제가 맞으라고 경제적 지원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방학이 되면 평일에도 알바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종로에 가보면 귀금속 전문점이 정말 많은데 그곳에서 알바도 했었어요. 간단하게 진열하는 일이나 영수증 정리 그리고 손님 응대 정도의 일을 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주얼리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더 흥미를 가지고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대학교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아빠가 금은방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네 지인분이 사정이 생겨서 하던 금은방을 넘겨야 한다고 저희 아빠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그 김씨 아저씨 말하는 거지? 맞아. 집에 문제가 있다고 인수를 받을 만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데 어제 집으로 찾아왔더라고. 그런데 금은방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할 텐데 내가 알바하는 거 보니까 진열된 물건만 해도 진짜 많았는데 그래야 손님들이 보러 오더라고. 그래? 근데 너도 김씨 아저씨 금은방 가보지 않았나? 들어보니까 크기가 정말 작아서 인수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 아빠는 이때 집에서 쉬고 계셨기 때문에 별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 금은방이라 하면 손님이 올 때 응대하고 손님이 없을 땐 앉아 있어도 되는 일이라 관심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거기다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 좀 있었기에 인수받을 조건은 충분했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빠는 금은방을 인수받으셨고 엄마는 유치원 일이 끝나면 금은방으로 가서 아빠와 같이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의류회사로 취업을 했는데 옷에도 관심이 있어서 적성에 맞을 줄 알았으나 직접 일해보니 안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얼리 디자인을 하는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금은방에도 종종 들러 일을 돕곤 했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준 건가 싶기도 하고. 아빠, 아무래도 물건을 좀 바꾸면 어떨까? 응?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내가 보니까 옛날 디자인 제품이 많더라고. 요즘은 디자인이 진짜 중요하거든. 트렌드도 반영해서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제품을 진열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단 말이야. 처음 가게를 인수받고 나서는 그동안의 단골 손님들이 주로 방문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엄마나 아빠가 이런 일을 해보신 적도 없고 손님이 오면 보여달라는 것만 보여주고 하니 단골 손님들의 발길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봐도 정말 눈길이 가는 제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물건을 알아보러 도매업체에 가실 때 따라가서 괜찮은 것들로 사오고 가게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처음에는 50대 이상 연령층이 많았는데 조금씩 변화를 주니까 젊은 층도 방문하는 일이 늘어나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종로 귀금속 가게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손님 응대도 잘해드렸더니 재방문은 물론 소개받고 왔다고 하면서 찾아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정희야, 오늘 낮에 물건 좀 많이 팔았어. 그런데 너를 찾는 손님들이 좀 있더라. 그래? 누구지? 나 있을 때 왔었던 사람인가? 그런 모양이다. 그럼 더 자주 나가봐야겠다. 그날 이후 저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 저녁에도 들러서 가게 일을 돕곤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낮에는 일을 하시고 집안일도 신경 쓰셔야 해서 가게에는 자주 나오지 못하셨고 아빠 역시 손 때문에 병원을 가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왼쪽 손은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였고 오른쪽은 그나마 물건을 쥐는 정도는 하실 수 있지만 재활치료 이후 통증이 나타날 때가 많아 그때마다 병원을 가셨습니다. 정희야, 아무래도 가게를 내놔야 할 것 같아. 내가 일을 그만두고 하자니 자신도 없고 네 아빠는 손 때문에 항상 장갑 끼고 일하시는데 땀이 나서 힘들다고 하시네. 엄마, 이제 자리도 잡고 손님들도 늘기 시작했는데 내놓기 너무 아깝다. 다른 일을 찾아봐야지. 알아보니까 복권방? 이런 것도 아빠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운방을 내놓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인수받아서 비용도 좀 싸게 받은 거고 거기다 저를 보고 오는 손님도 좀 있다 보니 아쉬웠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직접 금은방을 운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그만두는 대신 정해진 날짜에만 나가서 일을 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제가 다니던 곳은 저 같은 주얼리 디자이너들이 모여 만들어진 곳인데 저처럼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도 많아 계속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들도 이제 대학생이 되어 제가 바쁠 때면 가게를 나와 일을 돕곤 했는데 전보다 일이 익숙해지니 할만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 디자인 공모전에도 참여해서 주얼리부 수상작에 선정도 되었고 회사에서 제가 직접 디자인한 제품이 팔릴 때면 수익도 생겼습니다. 거기다 금은방 운영으로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면서 저희 집도 점점 여유가 생겼죠. 아빠는 장애가 있으셔서 복권방을 알아보셨는데 이것도 경쟁이 치열해서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아 경비일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다 손을 써야 하는 일이 많아 그만두셨네요. 그렇다 보니 저는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만 하며 지내다 보니 금방 30대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아빠는 복권방 창업도 하게 되셨고 금은방은 제가 온전히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결혼 소식도 들려와서 예식장에 가는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정희야, 나 다음 달에 결혼해. 정말? 너무 축하해. 고맙다. 나 결혼 전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청첩장도 줄 거 아닌데 시간 돼? 당연하지. 미리 날짜만 알려줘. 저는 고등학교 절친의 결혼 소식에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친구들 연애할 때 저는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보고 일만 하며 지냈었거든요. 거기다 나이도 30대가 되어서인지 결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친구의 결혼식 당일 가게는 동생들에게 잠시 맡기고 식장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동창들을 보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드레스 입은 친구도 너무 예뻤습니다. 정이야, 너는 아직 만나는 사람 없는 거야? 응,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내가 누구 좀 소개시켜줘? 됐어. 지금은 일이 더 좋다. 우리 벌써 30 넘었는데 금방 40 된다 너. 결혼식장에서 동창들을 만났는데 남자친구랑 남편이랑 같이 온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참 좋아 보였는데 저도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겠지 하며 그렇게 식장을 다녀왔네요. 저는 곧 있을 공모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결혼했던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야. 신혼생활은 어때? 좋아? 야, 다 그렇지 뭐. 근데 너 지금도 만나는 사람 없는 거 맞지? 응. 근데 왜? 잘 됐다. 나 결혼식 때 남편 회사 사람 중에서 너를 소개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 나를 보고? 뭐,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물어봤는데 직장은 너도 알지? 우리 남편 회사. 거기 연봉 괜찮거든. 그리고 사람이 되게 순하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볼래? 나 요즘 바빠. 공모전 일정이 얼마 안 남아서 그거 준비도 해야 하고. 그래도 시간 좀 내봐. 인물도 나쁘지 않고 암튼 서글서글하니 성격도 좋아 보였다니까? 너는 친구의 말에 한번 만나볼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당장 여의가 되지 않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공모전 준비가 끝나고 친구에게 또 연락이 와서 만나보겠다고 했네요. 이런 소개 자리는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하고 떨리기도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비 남편이었는데 저보다 나이는 4살 위였고 말도 재미나게 하면서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일이 금속 디자인이라고. 네, 정확히는 주얼리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멋지네요.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그림을 잘 그리거나 악기를 잘 다루는 분들 보면 참 부럽고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다고 하시니까 좀 부끄럽네요. 저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워낙에 많아서요. 그래도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친구 결혼식장에서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던 예비 남편은 처음 만난 날 이후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연락도 자주 하면서 급속도로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좋아할 만큼 예비 남편은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부모님 마음까지 사로잡았는데요. 서로 나이가 있다 보니 교제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 얘기가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2년은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만난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오래 연애하고 결혼했어도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 짧게 만났지만 오래 잘 사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거기다 예비 남편은 항상 저를 존중해주고 아껴주었기 때문에 저 역시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저희 엄마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에게는 누나가 셋이나 있어서 혹시나 결혼했을 때 신우들이 힘들게 하면 어쩌나 하시더라고요. 엄마, 걱정 마. 전에 준우 씨랑 누나들하고도 밖에서 따로 밥 먹은 적 있었는데 괜찮았어. 다 잘해주고. 오히려 자기 동생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결혼해도 괜찮겠냐 이랬다니까? 그래? 결혼하기 전에 신혼 노릇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그렇진 않았어? 뭐 전혀. 누나들이 다 나이가 좀 있으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터치 안 할 거라고 먼저 얘기하더라고. 참 다행이었죠.
보통 신호가 많으면 고생한다는 말이 많아서 저 역시도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직접 만나보니 너무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내년에는 결혼을 할 생각이어서 예비 남편의 집에도 찾아가 인사를 드렸는데 아버님은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셨습니다. 누나들은 다 가정이 있고 전에 만나봐서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는 오지 않았네요. 아들 말로는 무슨 디자이너라고 하던데. 네, 주얼리 디자인 일 하고 있어요. 오, 그런 회사가 따로 있나 보네. 네, 그런데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요. 프리? 그거 정직원은 아니라는 얘긴데 맞나? 네, 맞아요. 전에는 정직원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따로 나와서 일하는 중이에요. 오,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들이 어느 기업 다니는지 알지? 그럼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정말 잘했다고. 그래서 대학은 물론이고 회사도 가고 싶은 곳으로 골라서 갔던 애야. 너무 대단하지 않아? 네, 맞아요. 친모와 얘기를 나눠보니 예비 남편을 아주 귀하게 키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잘 몰랐어요. 예비 남편의 귀가 얇다는 것도 엄마의 말에 복종하는 것도 말이죠. 인사를 드리러 간 날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서 제가 알 수가 없었던 거였죠. 결혼이라는 게 과정이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할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희는 상견례도 빨리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때 서로 기분이 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어쩌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게 일하다가 기계가 오작동하는 바람에 손을 다쳤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재활치료받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정상인처럼 손을 쓰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익숙해졌네요. 복권방은 수입이 어떻게 되세요? 예비 시모는 저희 결혼 얘기보다 저희 집안 사정이 더 궁금하신 듯 했습니다. 아빠가 전에 어떤 회사를 다녔는지, 손은 왜 다쳤는지, 엄마는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질문을 계속 하셨어요. 거기다 아빠가 운영 중인 복권방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죠. 매출은 그날그날 달라서요. 괜찮은 편입니다. 아, 네. 엄마, 이제 저희 결혼 얘기를 하셔야죠. 잠깐만 있어봐. 궁금한 건 물어봐야지. 그럼 사부인은 지금 집에만 계세요? 낮에는 동네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유치원이라면 혹시 원장인가요? 아니요. 조리사로 일해요. 애들 밥이랑 간식 만들어줍니다. 아, 조리사요. 예비 시모는 저희 집안 사정을 대해 들으시고는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와 예비 남편이 중간에서 얘기를 잘해서 겨우 좋게 마무리했네요. 엄마, 아까 좀 그랬지. 어머님 성격이 궁금하신 건 못 참으신다고 하더라고. 나나 아빠는 괜찮아. 그런데 괜히 우리 때문에 너 안 좋게 보신 건 아닌가 모르겠다. 안 좋게 보긴 결혼을 엄마랑 아빠가 하나 내가 하는 거지? 신경 쓰지 마. 결혼 준비도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그래, 아빠 도움 필요하면 얘기해 뭐든. 저는 그날 이후 예비 남편과 여전히 잘 지냈고 결혼 준비도 문제없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 싶어서 예비 남편 모르게 직접 디자인한 반지를 준비해 선물로 주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오늘 일이 좀 늦게 끝났네. 괜찮아. 나도 좀 전에 왔어. 저녁은? 아직 안 먹었지. 얼른 먹으러 가자. 저희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으로 갔고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것만 같았습니다. 저를 위해주는 사람이다 보니 지금처럼 한결같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거 선물이야. 열어봐.
뭐야? 이야, 예쁘다. 직접 산 거야? 아니, 내가 디자인해서 제작했어. 아, 정말? 그럼 세상에서 하나뿐인 반지네? 고맙다. 고맙긴. 맞는지 빨리 껴봐. 오, 잘 맞는다. 꼭 맞아. 손가락 사이즈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아, 진짜 우린 천생연분이라니까. 자기도 손 줘봐. 내가 끼워줄게. 그렇게 저희는 제가 디자인한 반지를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우리 웨딩링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그건 제대로 맞추자. 이 반지는 내가 전부터 생각했던 거였어.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디자인한 걸로 커피링 해보고 싶었거든. 본식 전에 제대로 반지를 맞출 거지만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네요.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좋아해주니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 꿈이었던 주얼리샵 오픈도 점점 현실화되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주얼리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회사에 디자인을 주면 제작해서 판매가 되곤 했는데 매장에서도 반응이 좋다 보니 정말 이름을 걸고 샵을 내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거기다 예비 남편도 멋지다고 해주었으니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여전히 디자인도 하고 금은방 운영도 했습니다. 제가 도맡아 하게 되면서 매출이 40% 이상은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제품을 진열하고 싶어서 확장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만큼 가게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거였죠. 제가 바빠서 일을 못하는 날은 잠깐씩 부모님이나 동생들이 봐주었기 때문에 단골 손님들도 점점 늘어났고 동네 사람들도 이 동네 돈은 다 끌어간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간이 났을 때 예비 시모에게 드릴 목걸이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공들여 만드느라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드디어 완성해서 예비 남편에게 건네주었네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내가 봐도 멋지다. 고마워.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그렇게 예비 남편에게 목걸이를 전하고는 저는 가게로 와서 마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전화를 주겠다던 사람이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 그냥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준우 씨, 나야. 출근 잘했어? 잘했지. 어제 어머니께 그거 드렸어? 좋아하시더라. 어제 전화한다는 걸 깜빡했네. 그랬구나. 좋아하셨다니 다행이다. 저기, 정야, 나 회의 들어가 봐야 해서 내가 끝나고 전화할게. 아, 알았어. 예비 남편을 통해 들은 말로는 예비 시모가 좋아하셨다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반지보다 목걸이가 디자인하기 까다롭고 힘들었는데 진짜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신다니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저를 따로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너 언제 시간 좀 내라. 내가 너한테 할 말도 있고 해서. 저 다음 주는 어떠세요? 뭐? 이번 주엔 뭘 하길래 그러니? 그게 저희 디자인팀에서 프로젝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준비해야 돼서요. 너는 처음 직원도 아니라면서 뭘 그런 거에 참여해? 이번 주는 안 되겠니? 그럼 이번 주 금요일은 어떠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너한테 시간을 맞춰야 하니? 에휴, 그럼 금요일에 보자꾸나. 예비 시모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원래 약간 그런 말투셔서 평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날은 유독 더 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실수한 건 없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화가 날 게 뭐 있어. 걱정하지 말고 만나봐. 그런데 왜 화가 나신 것처럼 들렸을까? 아니라니까. 그리고 나 일해야 하는데 자꾸 전화하면 좀... 미안해.
점심시간이라 전화한 건데 밥도 못 먹고 일하는 거야? 오늘은 좀 바쁘네. 나중에 통화하자. 걱정되는 마음에 예비 남편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예비 남편도 저에게 퉁명스럽게 말을 하더군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는데 내내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와 약속한 금요일이 되어 준비하고 예비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잘 왔다. 거기 앉아. 네.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너는 내가 무슨 일이 있었으면 좋겠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요. 이거 뭐니? 이거 제가 드린 거네요. 목걸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게 목걸이인 줄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이걸 왜 보냈냐고. 혹시 예물 이런 거야? 아니에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건데 마음에 안 드셨어요? 아니, 선물을 하려면 거기다 결혼 앞두고 있으면 예물로 많이 한다는 브랜드에서 사오지는 못할 망정? 이게 뭐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잘은 만들었다만 뭐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어떻게 하고 나가니? 분명 예비 남편은 제 선물을 마음에 들어한다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 정성을 무시하시는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준우 씨한테도 얘기했는데 본식 전에 예물은 제대로 맞출 거예요. 그때 그럼 제가 좋은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때는 내가 직접 고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우리 준우를 정말 애지중지 키웠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전에 형님들 만났었는데 어머님께서 아주 귀하게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내가 딸 셋보다 아들 하나를 더 애쓰면서 키웠다고. 몸에 좋다는 것도 아들만 주고 옷도 비싼 것만 사입히고 그랬어. 그랬더니 결과물이 다르지 않니?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도 들어가고 지금은 돈도 잘 벌어서 나한테 용돈도 준다고. 예비 시모는 무슨 말이 하고 싶어 저러나 싶었습니다. 제가 말할 틈도 없이 정말 쉬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듣다 보니 결국 이거였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였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솔직히 상견례 때 느꼈지만 우리 집하고 너희 집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사정이 다르잖아. 쉽게 말해서 너희 집이 좀 기운다 이거야. 원래 결혼이라는 게 서로 어느 정도 집안 수준도 맞아야 하는 건데 너희 집은 우리랑 차이가 심하게 나잖아. 그게 결혼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당연하지. 우리 집 봐봐. 준우 아빠 없다는 거 빼고 우리 집에 빠지는 게 뭐니? 애들 아빠 죽기 전에 재산이라도 두둑히 남겨놓고 가서 내가 고생을 하고 애들 키우며 살았는데 우리 아들 그렇게 키워놓고 보니 너 말고 결혼도 조건 좋은 여자 골라서 갈 수 있다고? 어머님, 내 말 안 끝났어. 끝까지 들어. 다 듣고 나서 얘기해. 네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직장 없이 프리랜서인가 뭔가 그걸로 일한다고 할 때부터 난 별로였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프리랜서 그거 알바나 다름없다는데 좀 너무하지 않니? 그냥 회사는 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언제까지 프리로 일할 생각이니? 그러다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서 애라도 생기면 집에 들어앉아 있을 텐데 일도 그만둘 거고. 그럼 우리 아들이 외벌이로 혼자 힘들게 일해야 하잖아. 물론 혼자 벌어도 충분히 돈이야 많이 벌겠지만. 어머님, 저도 충분히 벌고 있어요. 네가 벌긴 얼마나 번다 그래? 디자이너? 그거 말만 번지르르 한 직업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다 계획이 있어요, 어머님. 아유, 난 그런 건 모르겠고 회사 들어가라. 응? 아니면 자기 사업이라도 있으면 몰라. 프리랜서 그거 난 마음에 안 들어. 내 친구들한테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여자라고 소개할 건데 직업을 설명하기 좀 그렇잖아. 그래도 너 대학은 4년제 나왔으니 회사 들어갈 수 있지 않아? 빨리 알아봐. 청직원이 최고야.
저도 다 계획이 있는데 무작정 회사 들어가라고 하는 통에 입을 열기 싫었습니다. 제가 정직원으로 회사 다니고 있었으면 좋아하고 그게 아니면 싫어하고 조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거기다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하시는 것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 날짜는 잡혀있는 상태에 집 계약금도 낸 상태였고 신혼여행도 어디로 갈지 다 알아본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시모라는 사람이 저러니 힘이 빠졌습니다. 예비 시모 말대로 예비 남편이 잘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디자이너 월급에 금은방 수입까지 하면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이 훨씬 더 많았죠. 굳이 제 사정을 다 설명하면서까지 이 결혼을 진행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의 생각도 궁금했기에 며칠 뒤에 만나서 예비 시모에게 들었던 얘기를 모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것뿐이고 네가 지금 프리로 일하는 것도 사실이고 장인어른 복권방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거 모르고 나랑 결혼하려고 한 거였어? 우리 집 사정 다 알고 있었잖아. 그래, 다 알고도 네가 좋아서 결혼하려고 한 거였어. 결혼할 거고. 근데 엄마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게 또 다 맞는 것 같다고. 네가 지금 회사 소속이긴 하지만 정직원은 아니잖아. 나도 회사에서 계약직하고 정직원하고 조건이 완전히 다른데 엄마가 보시기에도 그렇겠지. 그러니 네가 어디라도 정직원으로 들어가서 일하길 바라시는 거고. 그게 나쁜 거야? 왜 우리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정직원 아니어도 충분히 잘 벌어. 그리고 자기는 알잖아. 내가 나중에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알지. 다 알지. 네가 귀가 아프도록 말했잖아. 나중에 귀걸이 가게? 그거 낸다며. 근데 그것도 돈이 좀 있어야 하는데 결국 내가 번 돈으로 가게 알아볼 거 아니야? 언젠가는 내가 외벌이하게 될 거고 혼자 벌어도 먹고 살 만큼이야 벌겠지만 엄마가 혼자 계셔서 우리가 생활비도 드려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너도 계속 일하시길 바라는 거야. 저는 예비 남편의 얘기를 듣고 나니 결혼을 미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게 너무 많다 보니 선뜻 그만두자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예비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은 남아 있었기에 이런 말을 듣는 게 괴로웠습니다. 전에는 제가 하는 일이 대단하고 멋지다고 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회사 들어가라고 하고 제 일이 어디 가서 무시받을 만한 일도 아닌데 자꾸만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서로 말이 다 달라서 결국은 제가 결정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예비 남편이라도 생각이 저와 같았다면 그냥 결혼을 진행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생각하는 게 예비 시모와 너무 닮아서 아니다 싶었습니다. 결혼 문제로 골치 아픈 와중에 저는 얼마 뒤 부모님을 유럽 여행에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그동안 집안 사정 때문에 비행기 한 번을 못 타보셨어요. 저도 일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신경도 못 썼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 꼭 한번 비행기를 태워드리고 싶어 유럽 여행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괜찮은 패키지가 있어서 예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지금 네 결혼 앞두고 무슨 우리가 여행이야. 나중에 가도 돼. 엄마, 이거 다 예약해둔 거라 가야 돼. 그리고 내가 꼭 엄마 아빠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싶었단 말이야. 우리가 무슨 유럽이야. 나중에 우리 식구끼리 가까운 곳으로 놀러 가자. 강원도도 좋고. 아빠, 강원도에 언제든 갈 수 있고 유럽은 다시 알아보기 어려워. 그리고 내가 고르고 골라서 결정한 곳이란 말이야. 내 결혼하고 상관없이 다녀오세요. 난 안 되겠어. 너 결혼이라도 다 마치고 그때 가면 안 될까? 저는 엄마와 아빠를 겨우 설득해서
여행을 가시게 했습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예약해 둔 거라 취소도 안 된다고 하면서 꼭 가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부모님은 결혼 준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는데 아시면 더 안 가실 것 같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저는 동생들 챙겨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많이 격앙된 상태여서 왜 그러나 싶었습니다. 아니, 네 부모님 놀러 가셨다고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맞니? 네, 맞아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해외로 여행을 보내드렸냐 이거야. 너 혹시 벌써부터 내 아들 돈에 손대는 거야? 어머님, 이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지르긴? 준우 씨가 자기 돈으로 여행 보내드렸다고 하던가요? 우리 아들이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했겠어? 착해 빠진 애가 자기 엄마는 여행 못 보내줬는데 장인하고 장모 여행 보내줬다고 하면 내 기분이 어떨지 잘 알 텐데 그걸 말했겠냐고. 제 돈으로 보내드렸고 준우 씨 돈 1원 하나 쓰지 않았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너 제대로 된 직장 없이 디자인인가 뭔가 연필로 끄적거리는 거 그거에서 돈 얼마나 번다고? 내가 바본 줄 알아? 나도 다 알아봤어. 디자이너 박보인 거 누가 모르는 줄 아냐고? 너도 무슨 상 받았다 그러던데 그래놓고 아직도 그냥 프리랜서잖아. 자너는 복권바인가 그거 하면서 무슨 해외여행이야 해외여행은. 내가 상견례 때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을 때 말했어야 했는데 너희 파혼해라. 나 이 결혼 너무 아닌 것 같아. 진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 예비 시모는 제 직업을 무시하는 걸 넘어서 부모님까지 함부로 얘기했고 자기는 또 왜 여행 안 보내주냐면서 소리소리를 질러대는데 파혼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보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순간 멍하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 어차피 저도 이 결혼은 아니다 싶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파혼이라니? 어머님이 혼자 결정하고 말씀하신 거였어? 나 전혀 모르는 일이야. 나랑 무슨 파혼을 한다고 그래? 미안한데 나도 이 결혼 하고 싶지 않아. 예식장 예약한 거 취소하면 위약금 나올 텐데 그건 준우 씨가 다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집 계약한 것도 이제 와서 취소하면 계약금 못 돌려받을 텐데 그건 오빠가 나한테 돌려줘야지. 내 돈으로 계약금 보냈잖아. 야, 지금 그게 문제야. 내가 파혼하자고 했어? 저는 더 할 말도 없고 해서 전화를 그냥 끊었습니다. 부모님이 여행 가셔서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파혼 얘기까지 하셨다면 여행은 더더욱 안 가셨을 테니까요. 결혼해서 평생 후회하며 사느니 여기서 끝난 게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 계약금도 안 돌려준다면 그것도 그냥 포기할 생각이었어요. 돈 좀 손해보고 그런 집안이랑 끝낸 게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저는 금은방을 운영 중이었지만 하루 종일 붙어있지는 않았습니다. 디자이너로 소속된 회사에서 미팅이 많았기에 그럴 때면 동생들에게 가게를 맡기고는 본사로 들어가곤 했죠. 예비 남편은 제가 근무하는 주얼리 본사의 위치를 알고 있었는데 저와 그렇게 통화하고 나서 며칠 뒤 회사 앞이라며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할 말 없다며 돌아가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끝나고 나갔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가 화가 많이 나서 그러셨던 것 같아. 너희 부모님 유럽 여행 가신 거 말이야. 그게 왜? 사실 유럽으로 여행 가려면 경비만 해도 500 이상은 들 텐데 네가 그런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더라고. 그럼 입 뒀다 뭐해?
나도 충분히 돈 벌고 있어서 그 정도 여유 된다 그럼 되잖아. 어머니만 계속 준우 씨가 돈 해준 걸로 알고 계시던데 그 말 듣고 너무 기가 막히더라. 그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지. 그리고 나한테는 그런 말도 안 하셨어. 그냥 혼자 짐작하고 말씀하신 거더라. 됐고, 왜 온 건데? 이거 말하려고 온 거야. 야, 우리 정말 이대로 끝인 거야? 내가 파혼하자고 한 건 아니잖아. 그럼, 나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온 거야. 난 아직 그런 마음 남아있어. 그러니까 네가 우리 엄마 만나서 여행도 보내드리겠다고 하고 회사도 알아보고 있다고 대충 둘러대라. 어? 예비 남편은 갑자기 찾아와서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비 신부가 했던 말과 다르지 않아 그만 가보라고 했습니다. 야, 그럼 위약금은 같이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맞잖아. 너 때문에 엄마가 화가 났고 이 결혼이 파토난 건데 그럼 너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지. 네가 지금 계약직처럼 일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엄마가 그랬겠어?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 사시는 형편도 뻔하잖아. 그 복권방에서 얼마나 버는데. 나중에 결국 내가 번 돈으로 처가에 돈이 들어갈 텐데 우리 엄마가 그것까지 생각해서 이런 결정했다는 걸 모르겠어? 야. 뭐, 야? 그래, 야. 나이값 못하는데 내가 야라고 부르는 게 맞지. 넌 내가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하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도 정말 좋은 곳이야. 여기 취업해라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처음에 여기 정직원으로 입사했다가 내가 원해서 프리랜서로 바꾼 거야. 왜? 정직원으로 있지 왜 나온 거냐고. 아빠가 금은방 하시던 거 나한테 물려주셨어. 그거 운영하면서 회사 다니는 거 어려워서 이런 결정한 거야. 거기다 내 이름으로 나중에 매장 차리고 싶다고 너한테도 말했지? 그것도 준비해야 하니까 프리랜서가 낫겠다 싶어서 회사 나온 거라고. 금은방? 너한테 금은방이 있어? 저는 그냥 다 말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다 말하지 왜 속였냐는 말에.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뭘 속여? 그리고 그 금은방은 지금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내가 운영하지만 처음에 아빠 돈으로 인수받은 거고 아빠가 운영도 하시던 거였어. 그래서 내 거라고 말하긴 그랬다고. 나도 다니는 직장이 있으니 그것만 얘기한 거고. 이게 잘못된 거야. 제가 너무 화가 났었던 건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본인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갑자기 말이 달라지는데 야, 그럼 진작에 말했어야지. 우리 엄마가 그거 아셨으면 너한테 이렇게 하셨겠어? 내가 얼른 가서 말씀드릴게. 그러면 분명히 파혼 취소하자고 하실 거야. 미쳤니? 나도 이 결혼 원하지 않아.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혼이라고. 저는 남은 미팅이 있어 다시 회사로 들어갔고 예비 남편은 어찌할 바 몰라 하며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모님이 여행해서 돌아오셨습니다. 정희야, 너무 좋더라. 제주도도 못 가봤는데 우리가 유럽에 가보다니. 제주도는 내가 다음에 또 보내드릴게. 좋았다니 다행이다. 선물도 사왔다. 네가 공항에서 좀 봉투 열어봤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나 많이 넣었어? 가서 돈 아끼지 말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라고요. 덕분에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기념품 샵에서 선물도 샀어. 가이드도 어찌나 친절하든지 우리가 갔던 여행 상품이 일정도 빡빡하지 않아서 더 비싼 거라고 하던데. 너무 고맙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둘 말고 다 같이 놀러 가자. 응? 그래, 알았어. 그리고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도 말씀드렸어요. 파혼 얘기까지 전부 다요. 당연히 부모님은 너무 놀라셨습니다. 자꾸만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손만 안 다쳤어도 계속 공장 다니는 건데 그럼 그쪽에서 지금처럼 무시도 안 했을 거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빠. 손 다치신 건 정말 너무 속상한 일이지만 그래도 아빠가 그동안 우리 가족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냐고요. 거기다 금은방도 나한테 주시고 우리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나도 이제 곧 매장 오픈할 거라 엄마 아빠한테 더 효도할 거란 말이야. 이 결혼으로 나 평생 불행하게 살기 싫어.
그러니까 여기서 파혼된 게 어쩌면 더 잘 된 건지도 몰라. 제 결혼 소식을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에게 취소를 알렸고 저는 예정대로 계약한 상가의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한 제품만으로 판매를 하는 샵이라 오픈 전부터 너무 떨렸는데 일하랴 오픈 준비하랴 저는 전보다 더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 예비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계속해왔습니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신혼집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만나면 어떻겠냐고 하길래 돈만 보내라고 했더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준다니까 왜 전화하고 그래? 나다. 네. 이제 인사도 안 하니? 계약금 때문에 전화하신 거 아니세요?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그래. 돈은 우리가 주는 게 맞지. 그런데 말이다. 아직 그 집 계약 취소를 안 했어. 왜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둘이 결혼하는 게 맞다 싶어서 서로 좋아하는데 내가 뭐라고 옆에서 하라 마라 그러는 게 잘못된 것 같더구나. 전 이미 다 정리했는데요. 뭘 정리했다는 거야? 준호 씨에 대한 마음 정리 다 끝났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바빠서 통화 길게 못하니까 용건만 말씀하세요. 참나,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 정도 양보했으면 좀 받아주고 해야지. 끝까지 잘났어? 예비 시모 옆에서 예비 남편 목소리가 들렸는데 엄마가 책임지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리더라고요. 더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고 그 계약금은 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돈 문제로 전화가 올까 싶어 차단도 해버렸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물건 진열까지 끝낸 후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오픈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음식도 주문해 놓고 오시는 손님들께 드릴 선물도 직접 준비했죠. 20대를 정말 치열하게 살았고 부모님이 저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 주신 덕분에 흔들림 없이 저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픈식 날 가족들은 물론 친구들과 직장 동료까지 오셔서 함께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한 명도 아닌 둘이나요. 이미 다 끝났으면서 여긴 왜 오셨습니까?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위치도 전혀 몰랐을 텐데 어떻게 알고 왔냐고 했더니 저를 소개해준 친구에게 연락해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남편과 예비 남편은 같은 회사를 다니니 저에 대한 정보도 쉽게 알게 된 거였습니다. 안에 손님들 많아.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가, 제발. 엄마가 너한테 직접 사과한다고 해서 같이 온 거야. 무슨 사과? 전부 다. 너한테 함부로 말한 거.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구나. 내가 아직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으면 계속 무시했을 거란 거 아니야? 왜 내 조건이 달라지니까 사과를 한다는 건데. 그런 사과 받고 싶지 않아. 몰라봐서 미안하다 뭐 이런 거야. 엄마 뭐해? 빨리 사과해. 사과한다고 했잖아. 예비 시모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한다고 한들 그게 진심일 리도 없었고 굳이 이 좋은 날 찾아와서 이러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죠.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둘이 결혼해. 파혼 어떤 걸로 하자꾸나.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 파혼할래요. 이제 완전히 끝내고 싶어요. 그리고 저와 아빠가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예비 남편은 갑자기 자기 엄마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다 엄마 때문이라며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보다 못한 저희 아빠가 말릴 정도였어요. 거기다 제 매장은 통일으로 되어 있어 안에서 밖이 훤히 다 보였는데 안에 있던 손님들이 이 모습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를 말리던 아빠를 모시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네요.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한 두 사람은
서로 다투다 금방 사라졌는데 그날 이후로 저에게 연락은 없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들어보니 예비 남편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회사 동료들한테 재워달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집을 얻어 나오고 싶다는 말도 했다는데 자업자득이었네요. 그리고 나중에 예비 남편의 누나 중 한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들만 귀하게 키운 집이라 딸들이 엄마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 일로 자기 엄마에게 더 큰 실망을 했다면서 왕래도 거의 안 하고 산다고 하더군요. 끝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꼭 행복하라는 말도 해주길래 그 마음은 감사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샵을 오픈하고 온라인 홍보까지 잘 되어서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1년 뒤 2호점까지 내게 되었답니다. 금은방은 제 여동생이 이어받게 되었는데 저처럼 주얼리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어서 제 밑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벌써 나이가 40을 앞두고 있는데요.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